안녕하십니까. 제로원 김차입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27일 오전 9시 35분이고요. 지금 현재 보시고 계시는 화면은 저희 C++ Parallel Heterogeneous Compute in 2022라는 시리즈에서 지금 현재 6개의 동영상을 만들었는데요. 04번, 05번, 06번 3개의 동영상으로 제 생각에는 푸다의 기본기를 익혔다고 생각되는데요. 이 06번 동영상에서 제가 실수로 버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실수로 버그를 만든 게 아니고 제가 아직 이 쿠다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버그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동영상으로 쿠다를 이제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마련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이건 저 영어 채널인데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 두 번째 Modern C++ 여기에서 이 버튼을 눌러보면 Vector Calculus and Classical Electromagnetism 이라는 플레이리스트가 있고요.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149개의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재생을 눌러보면요. 이 플레이리스트에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면요. 125번 동영상부터 OpenCL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이때 OpenCL 샘플 코드 설정하고 OpenCL 윈도우에서 어떻게 빌드하는지 설명을 했던 게 125번 동영상이고요. 125번에서 시작해서 쭉 내려가 보면 계속 OpenCL에 가는 건데 146번 동영상까지 거의 21개의 동영상에 걸쳐 OpenCL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OpenCL 사용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쿠다 툴킷과 비교했을 때 사용하기가 굉장히 더 어렵고요. 왜냐하면 오픈CL은 그 엔비디아 그래픽 디바이스 같은 어떤 특정 업체의 그래픽 디바이스를 하나만 다루는 게 아니고 AMD라든가 인텔이라든가 다양한 회사의 그래픽 디바이스를 다루는 표준으로 정착하기 위해 만든 거기 때문에 다른 회사의 그래픽 디바이스도 다루려 그러면 여러가지 선행 작업이 많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고요.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어렵다는 뜻입니다. 근데 일단 시작되면 쿠다 툴킷 사용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픈CL에서도 어쨌든 커널 개체를 만들어야 되고요. 커널 함수를 만들어야 되고 쿠다에서도 커널 함수를 만들어야 되고 일단 커널 함수 레벨로 들어가면 오픈CL 사용법과 쿠다 사용법은 차이는 있습니다. 차이는 있지만 아주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 쿠다로 시작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저희 경험으로 말할 때요. 오픈CL을 사용하든 쿠다를 사용하든 아니면 시크를 사용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툴이 마련되면 그거를 연습을 해봐야 되잖아요. 실제 문제를 풀어봐야 되잖아요. 실제 문제 풀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제 생각은 행렬 계산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렬 계산 같은 경우는 대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처리해야 되잖아요. 빠르게 신속하게 한 번에 처리해야 되잖아요. 제가 어떤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유튜브 채널에서 하는 말이 쥐가 행렬을 써보니까 3차원, 4차원 행렬 외에는 쓸모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 채널에서. 그 진짜 쪽팔리는 거거든요. 그 진짜 쪽팔리는 거예요. 이 풀 HD 화면이 1920, 1080인데 그거 곱해봐요. 이 픽셀당 행렬로 따지면 엄청난 규모예요. 엄청난 크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그 일기예보 같은 거 그거 계산할 때요. 기상 예측 계산할 때요. 100, 800은 그건 게임도 안 돼요. 그런 게임도 안 된다고. 예를 들어서 500 곱하기 500 기본적으로 만 단위예요. 만 단위. 1000 바이 1000이면 100만 단위예요. 1000 바이 1000이면 100만 단위의 엘리먼트라고 행렬이. 그거 CPU로 계산하기 어려워요. CPU로 느려서 계산 못해. 느려 터져서. 그런 걸 하려면 이게 오픈CL이든지 쿠다가 있어야 됩니다.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지가 써보니까 3x3, 4x4 행렬이면 충분하더라. 무슨 개소리야. 그거는 좌표 변환할 때만 필요한 거야. 3x3은. 4x4는. 좌표 변환할 때만 필요한 거고, 실제로 그거 과학 기상용, 과학 실험용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행렬이 아니야. 전산과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그딴 헛소리를 하고 있어. 그런 사람 내 동영상 보지 마. 내 동영상 보고 라이크도 안 누를 거잖아.
다시 저희 영어 채널로 왔는데요. 리니어 엘지브라 앤 알고리즘에서 이 시리즈에서 제가 67개의 동영상을 찍었는데 이 링크를 클릭해보면 이 시리즈에서는 CPU 기반 행렬 연산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 시리즈에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수학적인 이론을 이해하는 겁니다. 특히 피버팅 개념이 중요하고요. 일단 시퀀셜로 행렬 연산을 수학적인 내용을 행렬 연산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되고요. 이렇게 CPU 기반 코딩을 함으로써 수학적인 개념과 그걸 컴퓨터로 어떻게 구현할지를 기본적으로 파악하는 거고요. 이렇게 파악을 해도 이 자체로 뭔가 큰 일을 해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CPU 기반이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느려요. 그래서 오픈CL이 필요한 거고 엔비디아 쿠다 툴킷이 필요한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텐서플로니 미리 만들어 놓은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요. 실제로 작업할 때는 그런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게 더 좋습니다. 제가 만든 것보다,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것보다 인텔에서 제공하는 매스 커널 라이브러리라든가 쿠다에서 제공하는 그런 미리 만들어 놓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게 더 빠르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들 제품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최적화를 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직접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가게 되면 그런 정보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GPU의 특성이라든가 그런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개발 회사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보다 빠르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직접 그런 거를 코딩을 해봐야 디바이스 개발 회사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내부에서 어떻게 작동하겠구나 이런 거 감을 가질 수 있어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또 그런 디바이스 개발 회사에서 제공하는 라이브러리가 없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생기는 거고요. 유튜브에서 메타 나쁘다 검색해보면 메타 따라가다 골로 간다, 메타 프로그래밍은 나쁘다. 자기가 대학 교수라면서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 시작된 게 언젠데요. 이 동영상이 5년 전이라 하더라도 벌써 2017년, 2016년, 2017년인데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이 시작된 지가 언젠데 이딴 헛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도 자기가 대학 교수래.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은 C++의 코어 랭귀지에 코어 랭귀지, 핵심 랭귀지라고. C++ 라이브러리는 모두 다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C++ 라이브러리 중에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 안 된 거 하나도 없어. 심지어는 C 함수도 템플릿 메타 프로그래밍으로 뒤집어 씌워져 있어. 무슨 대학 교수가 학생들한테 뭘 가르치는가? 그러면서도 자기 C 언어 책을 홍보를 해야 그 C 언어 책 보고 뭘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사람들은 내 동영상을 시청해. 그리고 절대로 댓글 못 남겨. 자기 신분 밝혀질까봐. 그래서 내가 마음을 바꿨어. 소스코드 제공하지 않기로. 저희 소스코드는 누구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talkplayfun.com 웹사이트에서 컨택트에서 이 폼을 통해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메일을 주시면 제가 소스코드 다운로드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제 코드에는 단 한 줄도 다른 사람 코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코드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어디에서 왔다고 제 코드에 밝혀져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내 코드로 인해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 코드를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글이나 논문에서 쓰지 않으면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006번 동영상에서 제가 여기에 실수로 버그를 만들어 넣었는데요. 그 버그를 수정하고 라이브러리를 더 확장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007 템플레이트 in CUDA 이렇게 이름을 바꾸고요. 이 라이브러리를 열고 CUDA Math에서 우리가 이전 동영상에서 만들었는데 제가 이거를 설계를 조금 잘못했습니다. 일단 컨스탄트가 필요 없고요. 여기에 컨스탄트가 필요 없으면 여기에 캐스팅이 필요 없습니다. 캐스팅이 필요 없고요. 이거는 버그라고 하기보다는 프로그램 코딩의 편이고요. 이 CUDA 메모리 알로케이트 할 때는 이렇게 메모리를 알로케이트 할 때는
포인터에 포인터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앰퍼샌드가 붙은 거고요. 아래로 내려와 보면 코드를 프리할 때는 주소를 보내는 게 아니고 포인터 자체를 보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버그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캐스팅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 이 함수를 보면요, 템플릿으로 되어 있는데 이 파일은 CU CUDA 파일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템플릿을 아무리 해도 밖으로 뽑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제가 여러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봤는데 밖으로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템플릿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에서 C 랭귀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거는 C 랭귀지 인터페이스입니다. 이때 CUDA array, 이 CUDA array 템플릿 함수를 CUDA 파일 속에 있는 템플릿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C 언어 인터페이스를 뽑아낸 겁니다. 이렇게 뽑아내면 라이브러리로 만들기가 쉽습니다. 이 CUDA add array C 랭귀지 인터페이스는 CUDA math.hpp 이 파일 속에 C 랭귀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CUDA library.h가 있는데 이 파일은 ext CUDA lib DLL import, DLL export를 지정하기 위해서 만든 파일이고요. 이 파일은 CUDA 파일에서 사용하는데요. 여기에서 build CUDA lib를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정의합니다. 이렇게 정의한 후에 CUDA lib.h를 include 시키면요, build CUDA lib가 여기에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일 속에서 ext CUDA lib가 이게 정의되어 있을 때는 DLL export, 즉 라이브러리를 외부로 내보낸다 이런 뜻이고요. 이게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DLL import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만들어주고 build CUDA lib를 정의한 후에 이 헤더 파일을 include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래밍이 훨씬 더 간편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하고요, 디마케이션 하고 붙여놓고 이번에는 이거를 subtract로 해보겠습니다. subtract 이렇게요. 이거를 복사해서 add 대신에 붙여놓고요, 이거는 당근 뺄셈이 됩니다. 이것도 뺄셈이 되고요, 이것도 뺄셈이 됩니다. 내려와서 이 부분을 복사해서요, 여기다가 붙여놓고요, 이거는 CUDA subtract array가 되고요, 내려와서 이거를 subtract로 바꿔주면 됩니다. 하나 바꿨고요, 두 개 바꿨고요, 세 개 바꿨고요, 나머지 코드는 동일합니다. 여기로 내려와서 이거를 복사했어요. 여기 디마케이션 하나 넣고 붙여놓고요, 이번에는 이걸 subtract로 바꿉니다. 이걸 한 번 더 복사했어요. 여기에 붙여놓고요, 여기에 붙여놓고요, 여기에 붙여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해서 디마케이션 하고 여기에 붙여놓고요, 이거를 subtract, 이걸 subtract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cpp driver.hpp에서요,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놓고요, 연산자를 마이너스로 바꾸고요, 이거를 subtract를 여기다가도 붙여놓고요,
여기서도 붙여 넣습니다. 내려왔어요. 이거를 한 번 더 복사했어요. 붙여 넣고요. 이거를 subtraction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마이너스로 바꾸고요. 마이너스로 바꾸고요. 마이너스로 바꾸고요. 마이너스로 바꾸고요. 마이너스로 바꾸고요. 이것도 마이너스로 바꾸고요. 이 함수 이름을 복사해서 여기다 붙여 넣고요. std cout std endl 이렇게 코드를 수정했고요. 커맨드 라인에서 cd 007 template in CUDA nvcc std C++17 nvcc는 C++20이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C++17로 했고요. shared 하면 shared DLL이 그러니까 다이내믹 링크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집니다. shared에서 CUDA math.cu고요. 아웃풋 파일로 CUDA math.dll 이렇게 해서 빌드합니다. 141번, 147번에서 제가 이거를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이름을 안 바꾼 것 같습니다. 147번 subtract를 안 바꿨네요. 이거를 subtract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subtract로 다 바꿨고요. 여기에서도 subtract로 다 들어갔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요. 다시 빌드합니다. 빌드가 되었고요. DLL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CL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를 사용합니다. EHSC SDD C++ latest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최신 C++를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cpp driver.cpp 그러니까 이 소스 파일을 C++ 마이크로소프트 컴파일러로 빌드합니다. 그 다음에 CUDA math lib를 제공하고요. fe m.exe 이렇게 하면 빌드가 되었고요. cls m 하면 이 부분은 덧셈 연산이고요. 이 부분은 뺄셈 연산입니다. 같은 거를 두 번 뺐기 때문에 모두 제로로 나오는 게 올바른 계산입니다. 여기 CU 파일에서 이걸 CUDA를 이용해서 라이브러리를 생성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 C 랭귀지 인터페이스를 내보낸 이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C 랭귀지 인터페이스를 뽑아내면 이걸 파이썬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고요. 다른 C++ 컴파일러와 무리 없이 오류 없이 확실하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C 랭귀지 인터페이스로 뽑아낸 겁니다. 이때 뽑아낼 때 우리가 내부에서 CUDA array 이 자체는 템플레이트 함수고요. CUDA subtract array 여기서 CUDA subtract array는 템플레이트 함수인데요. 이거를 C언어로 그러니까 C++ 랭귀지를 C언어로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렇게 하면 C 언어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C++ 언어에서도 이렇게 한번 뒤집어 씌워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